최근 있었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들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인공지능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연 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AI로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부동산 중개 시장의 신뢰 위기와 이 기술 발전 속에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결국 AI로 대체될 운명인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고유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현재 중개 시스템이 가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또 기술의 압도적인 효율성을 볼 때 공인중개사의 상당수 역할이 AI로 대체되는 건 이제는 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저는 법적 책임의 문제,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의 가치, 또 무엇보다 인간적인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AI가 결코 공인중개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은요, 이게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숫자에 기반하고 있죠. 국토교통부가 2023년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세 사기의 의심자로 수서 의뢰된 사람이 총 970명인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랑 중개보조원이 무려 414명. 거의 43%에 달합니다. 저도 이 자료 보고 정말 놀랐는데 보통 사기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임대인 비율이 한 2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계획한 집주인보다 옆에서 이걸 돕거나 방조한 중개업 종사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몇몇 비양심적인 사람들의 일탈로만 볼 수가 없는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가장 강력한 대안이 바로 기술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앱들을 다들 쓰고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기술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프롭테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앱들이 매물을 검색하고 시세를 비교 분석하고 등기부 등본 같은 서류를 검토하는 단순 업무는 이미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부터 AI가 대체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네, 말씀하신 그 통계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414명이라는 숫자가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중 상당수는 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영업한 무자격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작정하고 사기판에 뛰어든 일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격 관리에 실패한 협회나 정부의 책임도 크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중개사들까지 잠재적 사기 공범으로 매도하고 나아가서 직업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건 이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AI의 명확한 한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AI가 완벽하게 분석해서 추천해준 매물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제 전세금을 날리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저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AI 개발사일까요? 아니면 플랫폼 회사일까요? 아마 서로 알고리즘의 한계였다, 우리는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쁠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지만 AI가 중개를 전담하면 이런 책임 소재 자체가 그냥 공중에 떠버릴 위험이 크다는 거죠.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만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책임 소재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앞으로 기술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오히려 기술적으로 더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개별 중개사 한 명 한 명에게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거대한 AI 플랫폼이 직접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계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권리 분석, 현장 안내, 잔금 처리, 그리고 사후 문제까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는 영세한 개인 사무소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플랫폼의 브랜드를 믿고 거래하는 거죠. 이건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책임 구조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들립니다. 플랫폼이 전액 책임져 준다면야 소비자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현재 직방 같은 대형 프로테크 기업들도 결국은 내부적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의 주체는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그 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즉, 이름만 플랫폼 소속일 뿐이지 책임 구조는 기존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광고에서는 안심중개, 전액 보상 같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 사고가 터졌을 때 100%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결국 AI와 플랫폼은 편리한 도구와 광고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지우고 있는 셈이죠. 이건 책임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숨어서 실제 책임은 더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델이 그렇다는 점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 도입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얼마나 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책임져 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결국 자본력을 갖춘 누군가는
100% 책임 보증 모델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초창기 전자상 거래와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걸 다들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교환, 환불, 보상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결국 그런 방향으로 진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는 더 명확하죠. 특히 아파트처럼 규격화되고 데이터가 풍부한 부동산의 경우 AI의 시세 분석 능력은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이미 압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건의 실거래가 데이터와 금리, 학군, 교통 같은 변수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가치를 제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동네 중개사람들의 경험과 감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부동산들은 바로 옆집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1년 뒤에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거나 동네 사람들만 아는 상습 침수 구역이라거나 혹은 집주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세입자들과 마찰이 잦은 평판 같은 정보들 말이죠. 이런 건 AI가 학습할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비정형 데이터의 영역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그 동네에서만 영업해온 베테랑 중개사만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오가는 집을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고 덜컥 계약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현장 방문은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느끼는 집의 채광이나 분위기, 고객과의 교감, 특히 여성 고객이 혼자 낯선 집을 방문할 때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은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직업의 역할이 뭐랄까 극적으로 재편될 거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비정형 부동산 컨설팅이나 최종적인 가격 협상, 고객을 안심시키는 감성적인 교류 같은 역할은 여전히 숙련된 전문가의 몫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개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격증은 그냥 빌려주고 실제로는 아무런 전문성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잖아요. AI와 플랫폼 기술은 바로 이런 가짜 전문가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가장 강력한 필터가 될 겁니다. 단순 매물 정보 검색이나 시세 분석 같은 건 AI가 훨씬 잘하니까요. 결국 어설픈 지식으로 중개 수수료만 챙기던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정말 고도의 법률 지식과 협상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갖춘 최상위 전문가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이것은 직업의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전문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건강한 시장이라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고 이로운 방향으로만 작동할까요? 저는 AI로의 전면적인 대체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디지털 소외 문제입니다. 만약 모든 부동산 거래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은 어떻게 집을 구하고 팔아야 할까요? 아마 젊은 자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단순히 매물을 중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 격차에 놓인 분들에게는 유일한 정보 창구이자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서를 대신 읽어주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집주인과 협상을 벌여주죠. AI 기반의 효율적인 시스템은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소외시킬 겁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적 약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가담 비율이 43%에 달한다는 사실은 현재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시세 분석이나 서류 검토 같은 단순 반복 업무는 AI로 대체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나 최종 법적 책임처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직업 자체가 진화하고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AI는 결코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람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다루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섣부른 AI 도입은 오히려 책임은 누가 질지 모르는 공백 상태를 만들고 디지털 약자를 소외시키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중개사의 윤리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돕는 유용한 도구일 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최종적인 책임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AI로 대체될 것이냐, 인간의 역할이 남을 것이냐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기술과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모든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속에는 앞으로 우리가 더 탐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지점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